자, 보시죠. 자, 추가 공제.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 있는 추가 공제는요. 추가, 말 그대로 추가니까 우리가 1차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2차 시험을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추가 공제는 일단 여기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한해서 추가 공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본 공제가 안 되면 추가 공제는 일단 원칙이 안 돼요. 알죠? 참고하시고 그래서 추가 공제 거시면 큰일 난다. 기본 공제가 안 되는데. 자, 그럼 첫 번째 경로 우대 공제. 자, 경로 우대 공제는요. 자, 우리 여기에서의 나이는 만 나이예요. 맞죠? 예전에 유튜브 보니까 표현이 윤석열 나이? 그죠? 오해하지 마세요. 저 우파 아닙니다. 좌파도 아니고 저는 중립이에요. 여기는 무서워. 잘못 얘기했다가는 제 강사 인생이 날아갑니다. 알죠? 그래서 윤석열 나이라고 해서 웃기더라고. 만 나이. 알죠?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왜냐면 나이 계산도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해야 되거든요. 알죠? 그래서 올해 연도에서 출생연도 다 빼시면 됩니다. 알죠? 사망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자, 그래서 일단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면 우리가 경로우대 공제라고 해가지고 100만 원을 해줘요. 근데 여기는 다 중복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70세 이상이면 나도 경로우대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셨죠? 자, 그리고 우리 장애인 공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다. 그래서 내가 70세 이상이고 장애인이다라고 하면 둘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이 추가 공제는 어느 하나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먹을 수 있어요. 알죠? 그래서 장애인 공제는 우리가 1인당 200만 원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건 외우시기 정말 싫으실 거예요. 그죠? 하시다 보면 외울 거 너무 많다. 이건 그래서 제가 색깔 안 넣은 건 실기용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해줌.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3, 4번이 문제 3, 4번. 요 3, 4번이 문제입니다. 별표. 3, 4번은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줘요. 우리가 판단해야 돼, 판단. 그죠? 장애인 줘요. 맞죠? 그 다음에 주민번호 입력하면 70세 이상이면 컴퓨터가 기본공제 대상자면 걸어줍니다. 맞죠? 근데 요 부녀자 공제하고 한부모 공제는 일단 중요한 게 뭐냐? 본인만 돼요. 다른 사람 절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만 됩니다. 나만.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 안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그분들 입장에서예요. 그분들 입장. 우리 시험은 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만 되고요. 음. 자, 그럼 하나하나씩 해볼게요. 자, 일단 부녀자 공제부터. 그럼 일단 여러분들 부녀자면 여자잖아, 여자. 그러면 내 부양가족 중에 여자냐? 그건 아닙니다. 내가 여자야, 내가 여자. 그래서 여기 내가 일단 어디 갔어? 거주자 본인이 일단 여성이어야 됩니다, 여성. 여성이어야 되고요. 여기에서의 여성은 모든 여성이 다 되지 않습니다. 어, 다 되지 않고요. 서민 여성만 해당, 서민 여성. 서민, 외우셔야 돼요. 제가 가급적 외워달라는 건 반드시 암기 안 해주시면 나중에 난리 나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조말할 때 암기. 그래서 여기 종합 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깔고 가야 돼요. 무조건. 알죠? 그래서 종합 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을 일단 무조건 만족해야 돼요. 알죠? 만족해야 되고, 그다음에 1번하고 2는 5어입니다. 5어. 일단 위에 있는 밑줄 친구 깔고 가야 되는 거고요. 1 또는 2에 1 또는 2. 자, 우리가 부녀자 공제는 누가 봐도 소득 금액이 낮은 본인이 여성이니까 힘든 여성이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힘든 여성이면 누가 있으면 힘들어요? 힘든 여성이면 누구? 배우자?
자녀? 이건 결혼하신 분이 잘 맞춰요. 결혼하신 분 누가 있으면 힘들어요? 자녀, 배우자. 자녀? 아, 그래요? 응? 아, 그래요? 여기 배우자. 대부분 어머니들은 잘 맞추시던데? 어머니들 제전에 한번 제가 이제 한 3년 전인가? 그 주말에 세무이급 할 때 어머니 네 분이 딱 저기가 계셨어요. 그래서 남편 이렇게 다. 네. 그래서 이 어머니도 역시 잘 맞추신다고. 그래서 막 뿌듯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기요. 그래서 여기요. 배우자가 있는 여성입니다. 알죠? 근데 배우자 공제는 남편의 소득을 안 따져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기본 공제에서 남편이 소득 금액 같은 거 만족 못하면 탈락입니다. 남편은 내 기본 공제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부녀자 공제를 따질 때만큼은 남편 소득 안 따진다라는 뜻이에요. 조선말 이해되시겠어요? 아니, 자, 들어보세요. 남편이요, 연봉이 7천만 원이래요. 그럼 남편은 내 기본 공제 대상이 안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되세요? 근데 내가 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예요. 내가. 여잔데. 맞죠? 그러면 부녀자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 소득을 안 보니까 부녀자 공제 따질 때만큼은. 일단 저는 여기까지밖에 한계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잘 판단하시고. 그래서 부녀자 공제할 때는 배우자 소득 유무는 안 따집니다. 알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소득이 많든 배우자가 소득이 없든 둘 다 힘들다라는 거예요. 남편 있으면. 배우자 소득이 많아요. 기본 공제. 그죠? 그죠? 기본 공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배우자는. 부녀자 공제 따질 때. 추가 공제를 하려면 기본 공제 한해서 추가 공제.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원칙이라 했던 거예요. 원칙. 그래서 요거. 그래서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부녀자 공제할 때만큼 안 따지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 더 생각하면 서로 간에 마음이 아파요. 헷갈리는 게 예. 내가 여자고 내 소득이 3천만 원 이하면 예. 많이 벌어도 예. 그 예, 내가. 무조건 나밖에 안 돼요. 그죠. 그 말입니다. 아니면 내가 힘들어. 남편이 없으면 내가 모셔야 되는 가족들이 있어요. 맞죠? 그럼 내가 힘들죠. 그래서 여기 배우자가 없어요. 근데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세대 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려면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없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연봉이 10억입니다. 그러면 네, 행복하죠.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세대주로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알죠? 그래서 1또는 2입니다. 위는 무조건 만족해야 되고요. 1년에 50만 원 해주는데 50만 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힘드시면 네. 머리 너무 아프다라고 하시면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부모 공제요. 자, 여기 한부모 공제는요. 본인이 기준이에요. 본인이 기준. 본인이 한부모 그 뜻이에요. 본인이 한부모. 본인이 한부모.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는 몇 명이에요? 2명, 그렇죠. 2명. 4명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일부 다처제나 다처 일부제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한 명이래, 부모가. 그럼 내 입장에서 배우자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배우자가 없는 자입니다. 더우세요? 저기 A 강의장은 춥다고 아까 여기 달려가지고. 자, 배우자가 일단 없는 자. 자, 그리고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뭐를 이제 주의하셔야 되냐면, 남자를 패스를 많이 하세요, 남자를.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부녀자 공제가 좀 되게 심각하게 잘 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부녀자 공제가 중요하니까 남자는 패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여기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라고 돼 있어요. 배우자가 없는 자라고 돼 있어요.
배우자가 없으면 자. 그렇죠? 자니까 호래비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 패스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내가 부모 입장이면 누가 있어야 돼요? 자녀가 있어야죠. 근데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부모에서 유추하시면 한부모에서. 내가 부모 입장에서 한 명이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없는 거고요. 배우자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부모 입장이니까 직계비속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원칙이 기본공제 대상자만 추가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근데 여기까지 하고 다시 중요한 게 여기.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이 안 돼요. 한부모 공제만 해줍니다. 중복되면. 한부모 공제가 금액이 좀 더 크거든요. 그죠?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네, 절대 부녀자 공제부터 따지시면 안 됩니다. 한부모가 우선이에요, 무조건.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 여성이다 그게 보시는 게 아니라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보셔야 돼요, 무조건. 그렇죠? 배우자가 없으면 거진 100% 한부모에 걸립니다. 우리 시험. 그렇죠? 그래서 배우자가 있냐 없냐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있으면 한부모는 무조건 안 돼요. 알죠?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남자면 패스, 여자면 이제 부녀자 공제 따지시면 되는 거고. 아셨죠? 이거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3, 4번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꼭 한부모 공제 따지시는 습관 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녀자 공제.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인적 공제 판정 시기 이것도 좀 최근에 시험에 내더라고요. 뭐냐면 여기 자, 인적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요.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의해서 판정합니다. 뭐냐면 배우자랑 이혼하면 안 돼요. 그럼 배우자 공제 못 받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법적 이혼해야 돼요. 법적. 그렇죠. 배우자랑 싸워서 별거 하고 있다가 괜찮습니다. 그렇죠. 화해하면 되잖아. 알죠? 아직 알죠? 알죠? 사실은 괜찮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좋은 팁을 드리면 1월 1일 이혼하시면 됩니다. 장난입니다. 꼴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럼 만약에 배우자랑 이혼하면 한부모 공제는 받을 수 있겠죠.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보니까. 됐죠? 물론 이혼은 한 번 출제한 적이 있긴 있어요. 됐죠?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예외가 훨씬 중요해요. 예외. 뭐냐면 우리가 12월 31일 전에 사망을 했대요. 그러면 12월 31일 현재, 아까 12월 31일 현재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죠? 근데 12월 31일 전에 사망했으면 그 부양가족 없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러면 그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못 받죠. 여기까지만 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법무부가 이래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해서 판정. 이게 법무부예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오늘이 10월 15일? 맞죠? 10월 15일. 10월 15일에 내 배우자가 소득금에 만족해요? 만족한다라고 할게요. 소득 금액을 만족하는데 10월 15일에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몇 월 며칠 상황에 의해서 판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문구 그대로 해석하셔야 돼요. 10월 14일 상황에 의해서 판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10월 14일에는 배우자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배우자 공제 가능합니다. 다음 연도부터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인적 공제 판단할 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끔씩 선생님 왜 죽었는데 살았다고 하세요?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인적 공제 판단할 때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우리 장애인 공제는 도중에 그러면 장애가 치유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여기. 자, 만약에 우리가 종료일 전에 장애가 치유가 됐대요. 그것도 마찬가지, 여기. 치유일
전일로 따져요. 그러면 장애인 공제를 올해 연도에는 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소득금에 만족할 때. 그죠? 요 문구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우리가 20세 이하, 60세 이상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하루라도 나이 요건 충족하는 날이 있으면 공제 대상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월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월할 계산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선급 비용으로 따지면 12분의 몇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만약에, 20세 내가 이제 자녀가 20세 넘어간 게 2개월이, 10개월은 20세 이하였고, 나머지 2개월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20세를 넘어갔다면, 그냥 1년치 다 되는 거예요. 뭐, 12분의 10이 아니라. 아셨죠? 자, 그러면 말 문제 풀어볼게요. 요거 은근히 말 문제 많이 냈거든요. 자, 교재 몇 페이지 가주시냐? 자, 교재 686. 교재 686페이지 갑니다. 교재 686페이지 14번입니다. 14번. 14번하고 15번 같이 풀어보실래요? 14, 15? 어저께 15번 배웠으니까. 14번 하고요. 15번. 한국말 되게 어렵죠. 세법 할 때 진짜 한국말 어렵긴 해요. 네, 그리고 낚시에 걸리면 행복해 하겠죠, 거기서. 그죠? 걸렸네? 월척이다, 이렇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말 문제가. 너무 14번 답 몇 번일까요? 14번. 2번? 2번? 1번이 1번. 자, 2번이 왜 틀렸냐? 아까 3천만 원 요건은 어떤 공제래요, 여러분들? 부녀자 공제입니다, 부녀자 공제. 어떻게 돼요? 한부모 공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한부모 공제는 소득금액 요건이 없어요. 그래서 낚시. 예. 그 다음에 3번. 이거죠. 배우자의 부양가족은 되는데, 부양가족이 배우자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안 되고, 4번 아까 월할 계산 안 된다라고 했죠. 우리 아까 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종합소득금액 6가지,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쳐가지고 원칙이 8가지 따진다. 맞죠? 그겁니다, 그거. 자, 그 다음에 15번은 4번입니다, 4번. 그렇죠? 동그라미 1번, 우리 어저께 했던 문구, 잉여금 처분 상여라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퇴직할 때 받은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공로금. 이게 그거예요, 어저께 했던 임원의 퇴직금 한도 초과. 알죠? 퇴직공로금 왜 줄까요?
탈상하니까 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막 퇴직, 공로금, 위로금에 놀아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그죠? 아름답지. 그죠? 아름답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을 안 하면 휴가비 안 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저께 했었죠. 중소기업 직원의 주택자금 대여 쪽은 우리가 비과세 해준다고. 그래서 다 몰라도 4번만 잘하시면 4번이 답입니다. 됐어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녀세 공제라는 거 할게요. 여기. 여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세 공제. 우리가 이쪽을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인적 공제할 때. 자, 잘 보시면. 자, 일단 여기서 자녀세 공제는 말 그대로 자녀예요. 손자, 손녀 안 되고. 그래서 일단 자녀세 공제인데 우리가 8세 이상의 자녀인데요. 이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컴퓨터가 알아서 판단해서 8세 이상이면 컴퓨터가 자녀세 공제 걸어주고요. 8세가 안 되면 자녀세 공제를 안 걸어줘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7살 바뀌어가지고요. 7살까지는 우리가 자녀 수당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자녀세 공제까지 받으면 꿀 빠는 거잖아요. 이중으로. 맞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아, 선생님, 그러면 8세부터 20세까지만 기본공제가 되는 거군요가 아니에요. 기본공제는 20세 이하면 되고, 알죠? 자녀세 공제 따질 때만 자녀수당을 7세 이하들이 받으니까 8세부터 20세까지만 자녀세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최근에 출산 입양세 공제. 이게 뭐냐면, 출산 입양세 공제는요,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해당 과세 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걸 걸어줘야 되거든요. 걸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따져요. 어떻게 따지냐면, 내가 만약에 자녀가 한 명이 있어요. 한 명이 있는 상태에서 올해 내가 자녀를 출산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자녀는 둘째죠, 둘째. 예, 그때는 둘째를 거시는 거지 첫째를 거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첫째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면 올해 연도에는 처음 출산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거는 게 아니라 올해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몇 번째 대상 자녀냐라는 거예요. 몇 번째 대상 자녀를 출산 입양했냐. 자, 근데 오해하시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그러면 우리가 둘째를 입력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가끔씩 다른 자녀 쪽에다 첫째를 거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를 거는 건 올해 출산 입양한 애만 걸어요. 다른 자녀는 안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이제 입력을 곧 할게요. 일단, 요거 일단 설명드릴게요. 이거 일단 무슨 말인지.